안녕하세요. 정자독서 98번째입니다. 최재천의 공부 어떻게 배우며 살 것인가를 읽었습니다. 이 책은 저자 최재천과 작가 안희경의 대담 형식을 책으로 엮은 글인데요. 대담 형식이라 읽는 재미가 훨씬 덜하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첫 장을 읽자마자 저는 재미에 푹 빠져들었습니다. 글맛도 입맛처럼 각기 다르기 때문에 제 입맛에는 맞는 책이었습니다. 구독자님들, 공부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공부에 대한 좋은 추억이 있나요? 아마 대부분은 공부라고 하면 울면서 하는 숙제였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공부라고 하면 다들 손을 먼저 내줬죠. 그런 공부를 최재천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책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머리말은 저자가 이 책에서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서술해 두었기 때문에 꼭 집중해서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머리말의 제목이 삶을 즐길 권리라고 써두었네요. 교육은 우리 인간 사회의 시작이자 마지막입니다 라는 표현을 했는데요. 결국 인간이 더욱 인간화될 수 있었던 것은 교육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때 교육이라는 것은 반드시 학교 같은 정규 교육이 아니라 남들은 어떻게 사는지, 단체 생활 속에서 어떤 행동을 하는지,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사는지, 세상 모든 게 저는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자는 우리나라 교육부가 고질적으로 엉켜있는 우리 사회의 교육 문제들을 풀어내기는커녕 점점 더 얽히고 슬키게 만드는 주범이라 안타깝고 우려가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만약에 우리 모두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 아이들을 입시학원에 보내지 말자. 그래서 우리 모든 아이들에게 삶을 즐길 권리를 주자. 이렇게 모두 하나 둘 셋 하면서 동시에 이 쳇바퀴에서 뛰어내릴 수만 있다면 부모도 아이도 자유로워지는 건 아닌가 하고 묻습니다. 유치원에서부터 대학까지 20년 이상을 학생으로 사는데 진정한 인권 회복은 학생으로 사는 기간 동안 인간답게 살 수 있어야 하는 게 아니냐고 반문합니다. 흔히들 부모님들은 공부해서 남 주냐라는 말을 하는데요. 공부해서 남 줄 때 비로소 내 공부가 성장한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군데군데 밑줄을 치고 별표 친 부분을 그대로 읽으면서 제 의견을 한번 곁들여 보겠습니다. 독일에서 나온 연구인데요. 유치원 콘크리트 마당을 거두고 흙을 드러내서 아이들에게 흙장난을 치게 하고 또 텃밭을 만들어 놓으니까 장내 미생물 구성이 달라졌다. 아이들의 면역력이 몇 배 강해졌다는 연구 발표입니다. 결국 생태학적으로 인간도 자연인데 문명이 발달함에 따라서 자연과 점점 멀어지다 보니까 자살률도 높아지고 사람들이 난폭해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은 기성정결 대학 입시다 보니까 초등학생들이 5학년 이상만 되면 생태적 환경의 길로 계속 가는 걸 두려워하고 국영수의 세계로 간다고 합니다. 인생 행복에 관한 모든 질문의 답은 국영수로 흘러가게 하는 우리 사회 시스템이 안타깝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하지만 우리나라가 이만큼 잘 살게 된 것은 천년 자원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순전히 교육 덕분인데 이 교육을 없애는 일은 옳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누구나 제일 잘하는 걸 해야 효율성이 높아지는 건 당연하잖아요. 뉴스에 보면 벚꽃이 피는 순서대로 지방대학이 없어질 거라는 뉴스가 들리는 건 그만큼 인구가 줄어들었기 때문인데요. 저자는 그렇다고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을 줄일 게 아니라 더 늘려서 40대에 들어가서 해야 하는 공부, 50대에 들어가서 해야 하는 공부, 60대, 70대, 80대까지 각 세대별로 대학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습니다. 우리나라가 공부로 성공했기 때문에 더 공부를
해서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한다는 거죠. 물론 이 정도가 되려면 모든 교육은 무상으로 제공돼야겠죠. 100세 시대에도 20년 동안 배운 신념으로 100세까지 써먹는다는 건 당연히 이치에 맞지 않잖아요. 국가 경제의 소득 증가분이 커졌지만 증가분의 대부분이 자녀 교육에 집중되었다. 상류층이 하던 교육 방식이 중류층뿐만 아니라 중간 계층인 중산층 전체로 퍼져 교육에 모든 투자를 하고 있다. 대학을 가야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은 노동 환경, 사회 구조를 먼저 바꿔야 한다. 그런데 이 해법이 이제는 저절로 만들어지고 있다. 인구가 줄어들면서 대학들이 의뢰의 위치에 섰기 때문이다. 서울대학교 조영태 교수라는 분이 있는데 딸이 둘 중고등학생이랍니다. 어느 날은 딸 둘을 불러놓고 너희는 공부를 열심히 안 해도 앞으로는 이만큼은 살 수 있다. 세상이 바뀌고 있다. 그랬더니 큰딸은 그래도 난 열심히 해서 스카이 대학 갈래. 작은 딸은 그래서 아빠가 원하는 게 뭐야? 라고 묻더랍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3년만 놀다가 대학 가자. 3년 후면 대학이 학생을 모셔가려고 경쟁을 할 테니까 너는 쉽게 대학 가서 좋고 아빠는 돈 안 내서 좋고. 아빠가 통계학과 교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둘째는 여행 다니고 세상 경험도 하고 재미있는 것을 찾으러 신나게 다니고 있답니다. 대학 가는 비용을 따지면 돈이 문제가 아니라 부모가 먼저 용기 있게 포기할 수 있는 자세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미네르바 스쿨은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명문 사립대학입니다. 이 대학은 샌프란시스코에서 대학을 다니는 게 아니라 7개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는데요. 학생이 미네르바 수업 커리큘럼을 따라가지 못하면 입학을 거절한답니다. 하버드 대학보다 들어가기가 더 힘이 든다고 하는데요. 교재가 정해진 게 아니라 교수나 학생이 관심 있는 주제와 내용으로 프로젝트를 만들고 그 프로젝트를 하면서 관련 내용을 배우고 토론하면서 세계를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만나는 새로운 개념의 대학이라고 합니다. 제도권에서는 미네르바 스쿨 같은 혁신을 시도하는 종합대학이 애리조나 주립대학이 있는데 총장이 적극적으로 이 제도를 시행을 한다고 합니다. 몇 년 전 우리나라 카이스트 대학 학생의 자살 사건으로 시끄러웠던 적이 있었는데요. 밖에서 생각했을 때는 저기까지 가서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싶지만 카이스트 대학은 모든 학생이 장학금을 받으면서 시작을 한답니다. 그 대신에 학점이 일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학비 일부를 내도록 하는 경쟁 체제였는데요. 학생들이 돈 때문에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경쟁이 사람을 극단적으로 몰아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대학 진학을 하고 나서 심각한 사춘기를 겪는다고 하죠. 소위 명문대일수록 그 우울감이 심하다고 합니다. 인간적인 정서는 메말라가고 오직 경쟁만 남은 결과가 아닐까요? 그건 미국에 있는 유명 대학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유명 대학 중에 유독 하버드 대학은 자살률이 낮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버드 대학에는 모든 학생들이 기숙사 생활을 하는데 사감 제도가 특별하다고 합니다. 기숙사마다 마스터라고 불리는 책임자가 있고 그 마스터는 등망이 높은 교수가 맡는다고 합니다. 그 밑으로 부교수가 시니어 튜터를 맡고 그 아래 조교들이 튜터를 맡아 학생 14명 정도를 케어한답니다. 너는 무엇이 문제고 어떤 게 힘이 드는지 뭘 더 해야 하는지 그래서 하나하나 케어하다 보니까 공부가 힘이 들긴 하지만 그만큼 만족도가 높았다는 경험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자 최재천 교수는 현재 이화여대 석좌 교수로 지내는 아주 명망 있는 학자인데요. 무엇을 하고 싶은지 악착같이 찾아라. 내 길이 아니라는 걸 발견하는 것도 큰 자산이 된다. 그러다가 이거다 싶으면 전력을 다해 10년 정도 한번 달려봐라. 공부에 힘을 빼면 공부한 줄도 모르는데 공부가 되어 있다. 공부가 놀이가 되는 지점을 만나게 될 것이다. 진짜 자신이 뭘 하고 싶은지 치열하게 고민하고 질문하라.
여기까지였습니다. 저는 최재천 교수의 책이 좋아서 2권 통습의 식탁 과학자의 서재를 신청해서 오늘 받았습니다. 종자독서 99는 나이트, 100은 호모사피엔스를 읽겠습니다. 호모사피엔스는 종자독서 42번째 읽었지만 이번에 제가 독서 리드를 하면서 찐 공부를 했고요. 독후감까지 쓰면서 확실하게 알게 된 호모사피엔스를 특별히 100권째로 정했습니다. 감사합니다.